네, 이번에 그 뉴스에서 100일에로 첫 사망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도 어머니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진료실에서 실제로 네, 네, 많이 물어보죠. 이제 기침을 하면 우리 애가 100일애가 아니냐. 100일에 검사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백일애가 뭐 그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우리 되게 좀 큰 애들이 많이 걸렸었잖아요. 네네. 초등학생들이나 이러고. 요즘은 조금 양상이 다르죠, 보니까. 중학생들이 한참 걸리다가 동생들한테 옮아서 초등학생들 오고 하던 와중에 갑자기 그 영아 사망 얘기가 나와서 저도 찾아보니까 7월 달에 피크를 치고 지난 10월 달에 그 1세 미만 아가들에서 지금 12명까지 이제 나왔다. 사실 뭐 보호자분들한테 이게 참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백일애가 실제로 증상이 좀 어떨까요? 보통 뭐 마이코플라즈마도 그렇고 RS 바이러스도 그렇고 열이 많이 나는데 제가 본 100일의 환자들은 열이 없었어요. 열이 없었고 근데 열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엄마는 기침이 너무 심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또 엑스레이가 별로 심하지 않은 특징이 엑스레이는 있더라고요. 심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엑스레이에서 막 페라민 소견이 빨리 보이거나 뭐 기관지염 소견이 있으면 차라리 좀 빨리빨리 진단이 될 텐데 오히려 증상 자체가 좀 심합니다. 증상은 심한데 소견이. 검사와 진찰이 별로 안 심하다는 특징이 좀 않다. 있더라고요. 다만 또 엄청 심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 마이코플라즈마랑 백일애가 같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는 백일애랑 RS 바이러스가 같이 오거나 이제 그런 아이들은 열도 나고 아무래도 엑스레이가 중복감염에 안 있으면 네. 또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러면 이런 뭐 우리가 증상 자체가 어쨌든 기침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래도 진료를 보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검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행을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도 이런 건지 그리고 해외 여행 갈 때도 사실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지 네. 그때 궁금해할 텐데. 네. 실질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1세 미만에서 올해 사망 환자가 10명 정도 많네. 있었다고 생각보다. 하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총 35명이 사망을 했는데 소아가 22명. 그 중에 영아 1세 네. 미만이 20명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다 지금 11월 초 기준입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덜란드도 지금 이제 뭐 좀 꽤 있는 것 같고 한 6명. 네. 1세 미만이,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1세 미만, 특히나 좀 6개월 미만이 더 중요하겠지만 돌이 안 된 아이들이 좀 잘 봐야 될 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딱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그러면 우리 100일에가 안 걸리려면 아무래도 예방 아니겠습니까? 네, 예방. 접종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망한 케이스도 아가가 2개월이었는데 100일의 접종이 2, 4, 6개월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가는 아직 1차 예방 접종도 하기 전이었고 네. 처음에는 기침 가래 하니까 입원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증상이 악화된 케이스고요. 2개월 접종을 갖다 못했던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무방비하게 이렇게 다 노출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아가를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 다 예방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갖다 가졌을 때 네, 그때 네. 엄마가 이제 접종을 받아가지고 아이한테 면역이 충분히 네, 갈 수 있게끔. 네. 그게 지금 제일 그래서 중요하죠. 그때 엄마 딱 임신 27주 이때 되면은 엄마 하셔야 되고 그럼 이거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네, 왜냐하면 100일애가 걸렸는데 사실 검사 안 하고는 본인이 100일인지 모르는데 그 어른들은 100일에 걸리면 그냥 계속 기침만 조금씩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가들한테는 옮기고 아가들은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엄청 그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 같은 의료인도 네. 100일에 예방 접종을 해야 돼서 저희는 지지난달에 이미 다 했습니다. 다 의료진들이 다 백신 접종을 싹 다 했죠 그때. 네네. 100일의 청정병원이네요. 100일의 청정병원. 이름 좋네요. 네, 네. 또 며칠 전에는 독감 100% 다 접종을 했습니다. 독감까지. 네. 치료는 어떻게 하죠? 보통 100일에가 걸리면 우리도 뭐 코로나 때 막 격리하듯이 그렇게 네. 막 아주 그냥 강하게 격리를 해야 되나요? 격리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100일에는 2급 전염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도 이제 빠져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까지 빠지느냐. 항생제 먹고 나서 증상 좋아지면 그때 가면 되는데 지금 이제 보통 5일에서 7일 요법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다수는 보면 그 항생제는 그냥 먹는 항생제로서 그냥 간편하게 치료될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빨리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우선은 이제 100일 해랑 만났다고 해서 모두 다 약을 먹는 거는 아니고 100일의 환자랑 접촉을 했는데 밀접 접촉자. 예를 들면 나는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이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나는 증상이 없어도 예방적 항생제를 다 먹어야 되지만 같은 반에서 그 한 친구가 나왔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예방적 항생제를 먹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면역이 저하되어 있어요. 면역이 좀 떨어지는 데가 뭔가 네. 문제가 있는 경우다. 네. 아니면은 천식인데 중등증 이상의 천식 환자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아이들은 잘 없는데 만상 폐질환이 있으면은 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예방적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요. 그 우리 집에 1세 미만의 아기가 있으면 그 고위험군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예방적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아, 그럼 그때 또 큰 애가 또 먹어야 된다는 네네. 얘기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접종을 안 했다 네. 그러면은 접종을 하셔야 돼요. 아, 어렵네요. 그냥 복잡하네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막 뭐 너무 겁낼 필요는 없지만 치료약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병원에서 좀 진료받아서 정말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 단계인지 이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꼭 좋겠어요.